보지 못한 폭포. 요거는 수필입니다. 자, 보지 못한 폭포는 김창협이 농암에 거처할 때 느암 계곡의 폭포를 구경하러 갔다가 보지 못하면서 깨달은 바를 쓴 능암의 신폭과 엄청나게 큰 폭포를 에 관한 기행문이다, 수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쓴이는 폭포를 찾으러 골짜기에 들어갔다가 아름다운 풍경을 보지만 폭포로 가는 길을 잃고 결국은 폭포를 찾지 못합니다. 이어 아우가 나 폭포 봤어. 근데 별 볼 일 없어. 에그 쫄랑쫄랑쫄랑거리고 에그 하고 실망하고 산을 내려오다 진짜 폭포가 있다는 말을 듣고 노인의 말을 듣고 결국 아쉬워한다. 글쓴이는 이러한 과정에서의 어떤 경험이죠. 깨달음을 이 능암신폭기라고 하는 보지 못한 폭포에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풍패동의 동쪽은 바로 능암곡이다. 풍패동? 아마 여기 이제 공간적 배경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능암곡, 이게 바로 그 폭포가 있는 계곡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글쓴이가 찾아가려는 폭포가 있는 곳. 자, 그 물이 서쪽으로 흘러 소월석 아래에 이르러 대천으로 들어간다. 계곡에 대한 설명. 우리 집에서 바라보면 글쓴이가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가깝지만 특별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그래서 나는 거기 여태까지 갔다 안 갔다? 안 갔다. 그냥 계곡이네. 멀리서 봤을 때, 집에서 봤을 때. 하루는 마을 주민 황씨가 황씨 동그라미 땡 쳐야겠네. 아우 자익에게 자익 동그라미 땡 쳐야겠네. 골짜기 안에 있는 폭포가 몹시 기이하다고 말해주었다. 그래서 내가 폭포를 찾아가게 되었다. 누구의 말을 듣고? 그렇지, 황씨의 말을 듣고. 자익이 내게 알려주기에 마침내 흔연히 반가워서 기뻐서 함께 갔다. 아우 대유와 조카 인상과 악상이 따라왔다. 세 사람은 모두 말을 타고 두 아이는 걸어갔다. 자, 폭포를 구경하기 위해 출발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폭포를 보러 간 사람은 몇 사람? 복잡하게 뭐 있어? 세 사람은 말을 타고 두 아이는 걸어갔으니까 합이 뭐야? 그렇지, 5명이지. 끝? 오케이, 깔끔하죠? 골짜기 어귀에 이르자 공간의 이동. 자, 인가 서너 채가 보였다. 산을 등지고 물을 두르고 있어. 이거 많이 쓰는 말인데, 그죠? 뭡니까? 그렇죠. 배산, 임수, 밭두둑과 울타리가 썰렁했다. 문을 두드리니 한 구부정한 노인이 나왔다. 구부정한 노인, 길을 알려주는 존재라고 봐야 될 거예요. 수염과 눈썹이 온통 하얘서 7, 80세쯤 되어 보였다. 외양묘사인가요? 이 동네 오래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폭포가 어디 있는지는 묻자 지름길을 가리키며 들어가는 길을 아주 자세히 알려주었다. 자, 여기까지는 노인에게 폭포 가는 길을 물음. 골짜기 안으로 1, 2쯤 들어가서는 말을 풀밭에 놓아두고 지팡이를 짚고 나아갔다. 왜? 말을 타고 가긴 조금 어려운 힘든 길이었던 거죠. 얼마 안 있어 너럭바위가 하나 보이는데 이러면 좋아요. 산에 오르다가 바위 하나 있으면 좀 쉬고 그 다음에 김밥도 먹고 그러기 딱 좋습니다. 나 같은 경우는 김밥보다는 커피 한 잔 먹는 경우가 많았어요. 비탈이 져서 앉을만 했다. 물이 그 위를 쟁글대며 흘렀다. 소나무 두 그루가 이를 덮고 있어 기이하고 장한 데다가 울창하게 가지가 뻗어 있었다. 장한 데다가? 장한이 무슨 뜻인데? 크고 성대한 데다가. 곁에는 단풍숲이 있는데 또한 높고 컸다. 잎이 한창 선홍빛이었으므로 계절 나타나나요? 동행들은 문득 몹시 기뻐하였다.
그만큼 여행에 대해 만족했다. 집에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았는데 이렇게 조금만 들어가도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거야. 그럼 폭포는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겠어. 기대감이 생기겠죠. 이 속에서 이처럼 아름다운 경치가 있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골짜기 안의 경치에 대한 감탄. 여기서부터는 오솔길이 굽이굽이 이어지면서 여러 차례 좋은 곳을 얻게 되니 좋은 곳은 또 뭐야? 경치가 아름다운 장소를 보게 되니 나아가면 갈수록 더 기뻐할 만했다.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점입, 가경.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걸 얘기해요. 반대말은 뭐겠어요? 하면 할수록 나빠지는 거. 그렇죠. 설상, 가상. 설상가상은 반대말입니다. 부정적일 때 쓰고요. 점입가경은 긍정적일 때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폭포로 들어가는 길은 놓쳐서 아쉬워라. 찾지 못하고 그저 시내를 따라 올라갔다. 그렇게 5, 6리쯤 갔는데도 폭포는 종래 끝내 찾을 수가 없었다. 지쳐서 바위에 앉아 산과일을 따먹으며 사방을 둘러보았다. 그렇지, 좀 쉬어야지. 그래야 전체를 볼 수 있으니까. 맷뿌리는 삥 둘러서고 산마루는 첩첩인데 시내 골짜기는 깊고도 그윽해 바라다 보이는 것은 온통 서리 맞은 숲의 붉고 누런 단풍뿐이었다. 동북쪽은 경계가 더욱 그윽히 빼어나 바라보니 은은하여 마치 뭐뭐인 것 같은지라. 직유법이네. 뭐예요? 신기한 것이 있을 것만 같은지라 마음이 몹시 즐거웠다. 자,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보여주고 있다. 폭포로 가는 길은 못 찾았지만 그윽한 풍경은 계속 즐김. 날은 이미 뉘엿해졌지만 시간의 경과 해가 지려고 하는 상태예요. 또 폭포를 놓칠 수 없어. 그렇지, 보려고 했던 건데 얼른 봐야지, 그지? 다시금 옛길을 따라서 내려가 비로소 한 갈래의 좁은 길, 이거 아까 내가 놓친 길이네 하고 찾았다. 폭포를 찾을 수 있는 길. 그런데 앞서 노인이 일러준 것과 비슷해서 시험삼아 그 길을 따라가 보았건만 산등성이로 점점 올라가기만 했다. 이거 아닌가? 사실은 폭포로 가는 길이 맞아요. 나중에 보면은요, 그 뒤에 나오거든요. 근데 길이 험하다는 이유로 잘못 든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폭포가 있는 곳을 알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폭포로 가는 길을 잃고 헤매다가 결국은 폭포를 찾지 못함. 얼마 후 골짜기 안에서 사람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 소리? 웬 사람 소리? 했더니 자이게 소리군요. 자이기 먼저 시내로 내려갔다가 이곳에 이른 것이다. 그의 말이 자기가 폭포를 보았대. 그렇다면 네 말을 들어보면 알겠니? 어찌 생겼냐고 묻자. 검은 바위가 드높게 겹겹이 포개져 있는데 약한 물줄기가 이를 덮어 조금도 볼만한 게 없다고 했다. 결국은 이 자익의 말은 결국 뭡니까? 폭포 보기를 포기하게 하는 말이죠. 왜? 이 말이 무슨 뜻인데요? 황씨가 말한 폭포라고 생각하고 기이하다고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별 볼 일 없대. 볼 곳이 없대. 그렇다면 뭐예요? 봐요, 안 봐요? 그렇지, 안 보죠. 내가 대유와 서로 보면서 입을 벌려 웃으며 뭐예요? 어떤 웃음? 허탈함 말했다. 이런 것을 구경하자고 발품을 풀게 했는가? 이런 것 어떤 것? 볼 곳이 없는 폭포. 발품이 뭔데? 걷느라고 힘든 거. 마침내 가지 않고 돌아와 비탈진 바위 위에서 밥을 먹었다. 자익이 웃으며 말했다. 왜 자기 혼자 폭포를 봐서 기쁜 거야? 아니야, 쓴 웃음이야. 뒤에 내용 보면 알잖아. 내용이 이게 기뻐서 하는 말은 아닐 거 아니야, 그죠? 오늘 이후로 마땅히 천하의 말만 번드레한 못 믿을 인사들이 더욱더 싫어질 듯합니다. 황씨에게 속고만 것을 유감스러워한 것이었다. 자, 여기까지가 중간이에요. 폭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의 경치 구경 좋은 거였죠. 근데 결국은 폭포 보기는 포기하죠.
산에서 내려온 뒤 길을 알려준 노인을 만나 본 것을 이야기하자. 내가 본 건 없죠. 누가 본 거예요? 그렇죠. 자익이 본 거죠. 노인이 말했다. no, 아닙니다. 그 위에 그럼 자익이 본 건 가짜 폭포였던 거야? 진짜 폭포가 있습니다. 하지만 냇물을 따라 내려가면 도달할 수가 없었지요. 산등성이를 따라서 가야, 그러니까 올라가야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계속 산등성이로 오르기만 했다. 그래서 내려가 포기했다. 라고 하는 그 길이 맞는 길이었던 거예요. 이르러 굽어볼 수가 있답니다. 아쉽네. 그제서야 내가 갔던 길, 어떤 길, 산등성이로 올라가던 길이 바른 길인 줄 알았다. 좀 더 애를 써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게 안타까울 뿐이었다. 하지만 폭포의 실상이 자익이 본 것 정도에 그치지 않음을 기뻐했고, 왜? 더 아름답고 기이한 폭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기뻤다는 거죠. 우리가 보려고 했던 폭포가 자익이 본 폭포가 아니라는 사실이 기뻤던 거죠. 잠시 남겨주어 뒷날 유람할 거리로 삼게 된 것이 더욱 여운이 있음을 깨달았다. 뒷날 유람할 거리로 삼게 된 것이 여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보면 되지 뭐. 지금 아쉬워하지 말자 라고 하는 낙관적 성격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유람한 날은 신민년 8월 21일이고 그 이튿날 이 글을 쓴다.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를, 내용을, 과정을 쭉 토로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끝. 폭포를 보지 못한 데 대한 깨달음과 그 다음에 글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정리하겠습니다. 고전수필이고요. 기에 해당합니다. 원 제목은요. 능암 신폭기예요. 기행문이고요. 자, 폭포를 보지 못하고 돌아온 경험과 그에 대한 감상을 다루고 있다. 폭포를 구경하러 갔다가 돌아온 일을 시간 순서에 따라서 쓰고 있다. 어떻게? 자, 이게 산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자익에게서 폭포가 보잘것없다는 말을 들어요. 에이, 별 볼 일 없네. 그러면서 야, 우리 집으로 가자 하면서 야, 황씨한테 이게 너무 속은 거 아니야? 이제 이 말만 번지른 사람은 별 볼 일 없어. 이제 상종도 안 할 거야. 라고 하고는 이제 노인한테 오죠. 노인한테 왔더니 뭡니까? 진짜 폭포 있어요. 그 폭포 정말 서프라이즈예요. 띵용. 이런 형태로 이동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거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뭡니까? 그렇죠. 진짜 폭포와 가짜 폭포죠. 가짜 폭포는 어떤 폭포예요? 자익이 본 폭포예요. 그리고 볼만한 것이 없는 폭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폭포를 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폭포는 보지 못했고요. 차라리 포기하지 않고 갔으면 봤을 폭포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또 보면 되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그에 따른 감상, 깨달음을 함께 밝히고 있다. 자, 경험을 볼까요? 글쓴이의 경험과 깨달음이라고 그랬으니까 자신이 가던 길, 어떤 길? 산 등성이를 오르는 길이죠. 그 오르는 길을 이렇게 올라가서 폭포를 볼 수 있을까? 아닐 것 같아 라고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에게 말만 믿고 가던 길을 포기하고 돌아옵니다. 자신이 가려던 길이 나중에 노인의 말을 들어보니까 진짜 폭포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게 글쓴이가 경험한 내용들이라고 본다면 결국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글쓴이는 바른 길을 더 나아가지 않고 멈추어 폭포를 보지 못한 점을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진짜 기이한 폭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뒷날 다시 보면 되지 라고 하는 낙관적인 성격을 보여주면서 깨달음을 보여줍니다. 라고 본다면 이 작품은 글쓴이의 개인적 경험과 그것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김창협의 보지 못한 폭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